최초로 저희가 레귤 프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센TV 시사하입시다. 박형조 부산시장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상된 흐름이었고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그냥 변호사로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게 법리적으로 당연히 저는 이제 무죄다. 왜냐하면 관광 겨지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이게 이겁니다. 이거 좀 뭔가요 그게? 청와대 홍보기획관이고 그렇게 실세면서 4대강 민간인 사찰하고 있는데 불렀다는 거 무능한 거잖아요. 불렀다는 거 무능한 거잖아요, 자기가. 이재명 대표 만들기, 뭐 지키기에 대한 꼼수 이 부분은 당헌 80조를 개정하려는 게 이재명 구하기의 일환이라고 프레임이 짜져버렸어요. 이게 타이밍 문제인 거예요. 타이밍이지. 그러니까 이게 왜 하필 그러니까 지금이냐? 그러니까 왜 다 하필 똑같이 이야기는 지금이냐? 하는데 이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TV 시사임당 김대규 PD입니다. 최초로 저희가 레귤 프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름하여 센TV 시사하입시다. 괜찮죠? 매주 금요일에 아침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도대체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우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기장군위원장 민주당 위원장 최태경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안녕하세요. 부산 제2경제 운동원제. 다른 얘기보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형조 부산시장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이 했다는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이 실제로 박 시장의 지시나 요청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이거 원래 이게 지금 기소가 된 게 그때 보궐선거였대죠. 예, 좀 오래됐죠. 사실 저는 이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요. 네. 왜냐하면 예상된 흐름이었고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흐름을 보면 무죄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김기춘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그분 무죄됐었죠. 뭐 성추행, 뇌물, 김학의 이분도 무죄가 됐었고요. 또 대표적인 분이 한동훈 법무장관 또 금원유착 무죄가 됐었고요. 그리고 박덕흠 이분은 사실 좀 재질이 심각한데 피감기관 공사 수주한 거 이것도 무죄됐거든요. 아들 퇴직금 50억 때문에 구속되었던 각상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무죄가 예상되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판결이 나왔으면 오히려 부산시에는 더 좋지 않았을까. 박형주 시장이 시정에 좀 전념할 수 있는 좀 더 빨리 났으면 하는 거.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제가 하시는 그냥 거예요? 변호사로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게 법리적으로 당연히 저는 이제 무죄다. 왜냐하면 이 박형주 시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실제로 관여한 증거가 있냐라고 봤을 때 이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형사재판 실제로 많이 진행을 해보지만 증거가 100% 필요합니다. 엄격한 증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한 가지 더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관광 겨지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이게 이겁니다. 이거 좀 뭔가요 그게? 2018년 5월에 KBS랑 MBC 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있었죠. 네. 여기 판례가 뭐가 돼 있냐면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됐거나 일부 허위 사실을 표현하더라도 토론 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해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이거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구의 뜻은 뭐냐면 국가기관이 되도록이면 그 정치인의 어떤 발언 관련해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후보를 도태시킬 건지 말 것인지를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서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최종적으로 법원과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좌우될 위험이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박형주 시장이 실제로 그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를 한 증거가 있냐? 객관적인 증거?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장님은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왜 그런 말 했는가를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 여당 인사를 검찰이 수사할 때 청와대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박형준 이 민간인 4대강 사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정말 집요하게 수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 그리고 언론인분도 의구심을 가질 거라 보고요. 철저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철저한 재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그래서 좀 그건 그 정도 정리하고 싶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박형준 시장님의 정치적 자세 태도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싶고요. 박형준 우리 시장님이 MB 정권 때 핵심이고 실세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가까운 관계라는 것은 자기도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다 알잖아요. 그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민간 사찰한 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본인이 직접 관여 안 됐다고 그걸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그럼 본인이 그 청와대 홍보기획을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 못 막은 것도 부끄러워해야죠. 그리고 청와대 홍보기획 가지고 그렇게 실세면서 4대강 민간인 사찰하고 있는데 그때 몰랐다고 인정해 줍시다. 몰랐다는 건 무능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큰 정신이 되고 싶으면 법리적으로 내가 이 일에 관여했다 안 했다 내 무죄다 이것만 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명박 정권을 이끄는 핵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런 일을 막지 못했던 거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크게 논평하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돼서 부산 발전에 더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 기자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이명박 정부에 좀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뭐 최고의 실세였고 그 정무수석이었죠. 그렇죠. 정무수석까지 하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라고 해서 검찰 측에 빨리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4대강 국민소송단은 이제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향후 박 시장에 대한 엄벌과 진심 어린 사과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유무죄를 떠나서 그 대응에 대해서 이거 뭐 아직도 야성이나 이런 게 좀 너무 없고 지금 계속 그래서 좀 욕먹는 게 아닌가, 약간 민주당에 좀 저도 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당선된 직후부터 이 사건 때문에 계속 시달렸잖아요. 이것을 방금 우리 김소영 변호사님이 아주 구구절절 잘 설명했듯이 무죄로 볼 만한 여지가 상당한 사건이라면 빨리 무죄로 정리하고 박형준 시장이 부산시정에 전념해 주는 게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덕이 된다고 우리는 본 거예요. 자, 이게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만들기, 뭐 지키기에 대한 꼼수 이 부분은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이거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저는 이번에 개정하지 않기를 유지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제가 요 예. 조항을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네네네. 내가 이걸 가져왔어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당헌 80조가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 된다고 보면 당대표와 연관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해도, 이재명이 기소되거나 이런 연관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이 당헌 80조가 잘못됐으면 곤치하죠. 없애든가 폐기해야 되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이것과 관련된 연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80조가 오르면 유지를 해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이나 통해서 당헌 80조를 개정하려는 이재명 구하기의 일환이라고 프레임이 딱 짜져버렸어요. 이미 그것이 옳고 그름에 떠나서 당헌 80조 개정은 이재명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기사가 되고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당은 싸울 수도 없어요,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지하기를 바랬고 유지하자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정치를 포퓰리즘이나 그 시기에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헌 80조 검찰이 기소만 하면 무조건 당무 정지하고 직무 정지시키고 정치적으로 사고시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는 게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기소하면 그 사람이 유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상 잘못된 조항을 만들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애초에.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고친다고 할 때 민주당이 욕듣고 있는 거예요. 이 애초에 잘못된 걸 만들었기 때문에 욕듣는 거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구하기든 구하기가 아니든 이 조항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억울하게 욕듣는 게 아니고,
애초에 잘못된 조항을 만든 우리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자꾸 오거돈 시장 때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부산시장을 내놨더니 결국 와서 참패를 하고 박살 났잖아요. 내부적으로 이러다가 결국은 스스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일리 있는 면도 있다고 하죠. 네. 이게 그래- 타이밍이 문제인 거예요. 타이밍이지. 그러니까 이게 왜 하필 네. 지금이냐. 지금이냐. 그러니까 왜 다 하필 똑같이 이야기를 지금이냐.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와서 당대표 후보죠. 이재명 당대표가 10개 정도 기소가 지금 될 예정인데 이 시점에서 이 80조가 잘못됐다, 이 만든 주체가 잘못됐다, 애초부터 생겨나서는 안 되는 조항이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덜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클릭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 BNK 부산행이 함께합니다.